어도비 라이트룸 첫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양용석입니다. 어도비 라이트룸은 사진을 정리하고 보정하는 소프트웨어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이며 범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기존 카메라 회사에서 제공되는 보정용 소프트웨어가 자세히 카메라에 맞게 설계된 반면 라이트룸은 어떠한 카메라 기종의 로우 파일이든 보정 가능합니다. 특히 라이트룸이 라이브러리 기능은 현재 사용되는 사진 관리 프로그램 중 가장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수록 많은 추가적인 기능이 탑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강좌는 크게 5개의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개별적인 사진에 대한 보정과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 강좌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좌 내용은 첫 번째 라이트룸 인터페이스 익히기, 두 번째 사진 가져오기, 세 번째 라이브러리, 네 번째 현상, 이런 순으로 이제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기서 라이브러리하고 현상이 라이트룸의 거의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와 현상을 모듈이라고 그러고요. 다섯 번째로 지도 책 슬라이드쇼 인쇄 웹, 이 부분도 이제 모듈이라고 그러는데 그 라이트룸의 인터페이스는 모듈과 패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터페이스 익히기에서 따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이 환경 설정 및 기타,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진 보정하기, 즉 이제 예제 파일로 예제 파일에 있는 로우 파일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간단하게 이제 보정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강의 순서는 라이트룸 인터페이스 익히기와 사진 가져오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은 크게 모듈과 패널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모듈이라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라이브러리, 현상, 지도, 책, 슬라이드쇼, 인쇄 웹, 이 부분을 이제 모듈이라고 그러고요. 이 부분을 클릭할 때마다 이 양옆에 있는 패널, 그리고 하단에 있는 패널은 뭐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만 양옆에 있는 패널이 크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각각의 모듈은 각각의 기능을 하고, 라이브러리는 사진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현상 부분은 사진을 보정하는 거, 지도는 GPS가 달린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경우에 이 지도 부분에 그 사진이 어디서 찍혔는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라이브러리 기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찍힌 사진에 대한 마커가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거기 장소에 찍힌 사진들이 전부 다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책 부분은 찍은 사진을 책으로 만들 때, 지금 뭐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서비스랑 연동이 돼 가지고 이 라이트룸을 이용해 가지고 만든 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온라인에서 주문을 해서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쇼는 현재 현재 갖고 있는 사진들 중 일부를 빼와서 고객들한테 외부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보여줄 경우에 슬라이드쇼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진행할 때 만드는 부분이고요. 인쇄는 지금 현재 라이트룸에서 찍힌 사진을 외부 프린터를 이용해 가지고 인쇄를 할 때 어떻게 이제 출력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웹 같은 경우에는 찍은 사진을 웹에서 이제 게시하는 사진 게시 서비스를 직접 HTML과 CSS를 자동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웹에다가 웹페이지를 올리면 찍힌 사진들을 바로 볼 수 있게끔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라이브러리, 현상, 지도, 책, 슬라이드쇼, 인쇄, 웹 부분을 모듈이라고 그러고, 모듈 옆에 있는 이 양옆에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이제 패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하단 부분을 이제 패널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사진을 직접적으로 불러와가지고 예제 샘플 파일들을 불러와가지고 어떻게 보이는지에 대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룸에서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방법이 라이브러리에서 왼쪽에 있는 패널, 맨 밑에 보면 가져오기 버튼이 있습니다. 가져오기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져오는 방법과 메뉴바에 있는 파일,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 이렇게 해서 사진을 가져오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다른
모듈에서는 가져오기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듈에 있을 때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를 원하실 경우에 이 파일에서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를 통해 가지고 사진 및 비디오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단축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시스템은 맥을 쓰기 때문에 여기서 Shift, Command, I 키를 누르면은 바로 이제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가 이제 실행되고요. 윈도우에서는 Ctrl, Shift, I 버튼을 눌러주시면 사진 및 비디오 가져오기가 바로 실행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 가져오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 사진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쪽 부분에 출처, 그 다음에 그 메모리 카드에 들어있는 사진, 그 다음에 대상, 그 사진이 저장되어질 대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출처 같은 경우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니콘 D800을 쓰기 때문에 메모리 카드 이름이 보이는데요. 그 메모리 카드에 있는 모든 사진이 일단 디폴트로 선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면 상단에 보시면 DNG로 복사와 복사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동하고 추가는 메모리 카드에서는 그 작동이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라든지 그런 곳에서는 작동이 되는데 메모리 카드에 있는 거는 복사만 되지 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메모리 카드에서 사진을 옮기다가 혹시 그 잘못되어졌을 경우에 사진을 전부 다 잃어버릴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라이트룸도 이제 복사를 권장을 하는 거죠. 일부러.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동을 가능하지만 메모리 카드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사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복사. 하드디스크에서 어떠한 그 다른 장소로 이동할 때도 이동보다는 사실은 복사가 제일 안전합니다. 이동을 하다가 혹시 중간에 데이터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는 그 몇몇 데이터들은 아예 복구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제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이동보다는 복사를 하시는 게 좀 안전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DNG로 복사와 복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DNG로 복사라는 게 뭐냐면 그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각 고유 메이커마다 그 로우 파일 포맷이 형식이 조금씩 틀립니다. 특히 확장자에서 완전히 틀린 걸 알 수가 있는데요. 니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ef 파일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캐논을 안 써봐서 모르겠는데 캐논 같은 경우에는 .cr2라고 확장자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니 같은 경우에는 .arw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각각의 그 카메라 메이커마다 이제 로우 파일 포맷 그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로우 파일 포맷을 통일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좀 더 이제 범용적으로 쓸 때 이 DNG라는 파일 자체도 로우 파일 포맷이에요. 이게 어도비에서 만든 디지털 네거티브라는 그 확장자를 갖고 있는 .dng라고 되어 있는 그 파일로 이제 한번 컨버팅을 해줘가지고 하드디스크에다가 복사를 해주는 역할이고요. 여기서 이제 복사를 누르시면 이 그 컨버팅을 안 하고 고유의 파일 그대로를 하드디스크 저장하는 곳 지금 여기 보시면은 그 여기 그림 이 부분에 완벽하게 복사가 된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모든 사진 같은 경우에는 복사할 때 클릭을 한번 여기 모든 사진을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사진이 전부 선택이 해제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한번 클릭해 주시면 그 사진을 다시 한번 선택을 가능하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사진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불러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렬 같은 거를 해가지고 촬영 시간 또는 선택된 상태, 파일 이름, 미디어 유형에 따라 가지고 이제 정렬도 가능하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촬영 시간대별로 왜냐하면 지금 촬영된 시간이 전부 다 틀리기 때문에 촬영 시간을 디폴트로 해가지고 정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대상에서 보시면 파일 처리 부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 처리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 만들기가 4가지 옵션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최소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표준을 많이 쓰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스마트 미리 보기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게 불러봤을 때 미리 보기가
그 사진을 미리 보는 거를 알아서 그러니까 라이트룸이 알아서 처리하게 되는 거지. 최소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소의 데이터만 갖고 와가지고 미리 보기를 만들어주는 거고, 그 표준 같은 경우에는 미리 보기 데이터가 약간 좀 크지만 중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되지만 좀 처리 속도가 그 어떠한 그 보정을 했을 때 처리 속도가 굉장히 좀 빨라지고, 1대1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정과 동시에 그 미리 보기랑 결과값이랑 똑같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1대1 같은 경우는 가장 좋긴 하지만 미리 보기 만들기가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불러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라이트룸의 디폴트 값은 최소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스마트 미리 보기 만들기를 클릭해서 하셔가지고 불러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중복으로 보이는 항목은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은 클릭을 해주시면 메모리 카드에 있는 사진을 일부분만 불러온 후에 다시 한번 그 메모리 카드를 꼽았을 때 원래 있던 사진들은 중복되어 있는 경우 불러오지 않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금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음 위치에 두 번째 4번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있는 하드디스크라든지 SSD 이런 그 저장 매체가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저장 매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백업의 중요성이 있는데요. 이 백업을 시켰을 때 그 한번 복사해 둔 거를 다른 곳에 옮기는 것보다 여기서 백업을 다음 위치에 두 번째 4번 만들기에서 외장 하드디스크 같은 곳에다가 따로 이렇게 보관을 해주시면 원본 파일이 손상이 되더라도 그 두 번째 만들어진 4번 파일을 불러와 가지고 다시 이제 쓸 수가 있는 아주 좋은 옵션이 되는 거죠. 이 컬렉션 추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렉션이라는 것 자체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가져오는 동안이라고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가져오는 동안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현상 설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여기 현상 설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현상에서 이 현상값, 이걸 현상을 이제 프리셋이라고 하는데, 프리셋을 어떻게 이제 지정하고 그 프리셋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후에 다시 이 부분에 와서 그 해당 프리셋을 적용을 했을 때와 적용하지 않았을 때 그 결과물, 가져왔을 때 그 결과값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메타데이터라고 있는데요. 메타데이터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보시면 굉장히 큰 윈도우가 뜹니다. 이게 새 메타데이터 사전 설정이라고 하는데, 메타데이터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사진에 그 사진을 찍은 사람 그 정보 또는 그 사진에 대한 정보, 이것들을 전부 다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특히 여기 IPTC라고 되어 있는 게 그 International Press Telecommunication Council, 즉 국제 출판 통신 위원회의 그 규격을 말하는 건데요. 거기에 있는 그 값들을 전부 다 집어넣을 경우 상업용 사진으로서 가치가 있게 됩니다. 즉 이 사진을, 그러니까 현재 사진을 찍은 분이 이 사진을 상업용 사진으로 이제 판매를 해야겠다 그러면 이 IPTC 컨텐트 저작권, 작성자, 이미지, 상태 이런 부분은 웬만하면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력되어 있는 값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작권이라든지 작성자 이런 내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미리 이제 만들어 넣어 가지고 입력을 해 두시면 그 사진에 대한 자기 권리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알고 싶으신 분 같은 경우는 IPTC가 무엇인지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그냥 건너뛰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키워드라고 있는데요. 키워드는 뭐냐 하면 그 사진에다가 해당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를 태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요즘에 인터넷 하시면 다 알겠지만 태그라는 게 그 사진에 꼬리표를 붙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키워드 부분을 몇 개의 사진을 키워드를 붙여가지고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여기까지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고 키워드를 예를 들어서 이제 바다,
파도, 저녁, 해안. 네 가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가져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그 사진을 아까 선택한 사진만 이렇게 가져오신 걸 다시 볼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가져오기를 통해서 나머지 사진까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전에 갖고 온 사진 같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보이는 항목은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처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워드 없이 바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불러왔던 저녁 해안, 파도 이렇게 키워드가 되어 있는 사진은 보이지가 않는데요. 이게 왜 보이지가 않냐면 이게 찍은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사실은 같은 날짜에 찍은 거면은 여기에 다 보일 텐데 같은 날짜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여기 폴더라는 부분 있죠. 여기에 다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룸은 특이하게 연도와 월일별로 사진이 자동적으로 폴더를 생성하면서 정리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에 있는 사진들 같은 경우는 2016년을 클릭을 하면 다 나와요. 보이시죠? 찍은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각 폴더별로 찍은 날짜에 따라서 사진이 정돈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6년을 폴더를 클릭하시면 아까 불러왔던 사진들이 전부 다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아까 제가 키워드를 입력한 사진에는 이렇게 꼬리표가 있습니다. 사진에 키워드가 있습니다라는 게 나오죠. 근데 나머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키워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키워드를 입력해서 불러올 것이냐, 키워드가 없이 불러올 것이냐. 물론 불러온 이후에도 키워드를 적용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이제 가져오기를 통해 가지고 사진을 라이트룸에서, 메모리 카드에서 라이트룸으로 가져오는 방법까지, 여기까지 이제 이번 강의는 이제 하는 거고요. 가져오기 옵션 같은 경우도 제가 계속 이제 새로운 사진을 이제 예제로 들 때 또 가져오는 방법이 또 따로 별도로 있는 건 아니지만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